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강기정호가 닻을 올린 가운데 시장직 인수위가 이번 주 최종 보고회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밀린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학 설립자의 수백억 원대 횡령 등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광양보건대가 대학을 인수하겠다는 지역의 중견기업이 나타나면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등 습도가 높아진 여름철은 대전반, 분전반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남 56개 해수욕장이 이번 주 잇따라 개장해 피서객들을 맞이합니다. 강기정 시장이 밀린 숙제라고 규정한 5+1 지역 현안의 로드맵이 이번 주 발표됩니다. 밀린 숙제 가운데 특히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가장 큰 난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연말까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난제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9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과 진행하고 있는 법적 공방 때문입니다. 아직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당장 로드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1심은 끝나 있는데 곧바로 항소가 된 관계로 이 어등산 문제가 제일 힘들어져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2005년 개발이 추진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은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선 4기부터 7기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건설사들이 법적 공방 등 잡음만 남긴 채 발을 뺐습니다. 그러는 사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강기정 시장은 민선 8기에서 어등산 개발 사업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산적해 있는 만큼 장기간 숙고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처럼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전방 일심방직 부지 개발, 안정성 문제로 원점 재검토가 결정된 지산 IC 개통 여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입장이 갈릴 수 있는 복합 쇼핑몰 유치와 백운 지하차도 문제 모두 지역사회가 첨예하게 갈린 현안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동안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고요.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헌을 통해서 이번 주 목요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 밀린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 인수위. 145만 광주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시민단체가 협치 정신에 근거한 지방의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의회와 각 구의회가 이번 주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서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성숙한 협치의 정신에 입각해 의회 구성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능력 있는 비민주당 의원들이 단지 소수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건 시민의 이익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뜨거웠던 주말을 뒤로하고 흐린 월요일 아침인데요.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이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9시 무렵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가 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무더위가 이어지는 오늘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해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당초 예상 경로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틀어졌습니다. 현재 일본 규슈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남해상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안군 부군수에 이상한 농지 매입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부군수가 부인 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건데 농사를 짓기 위한 거란 해명이 무색하게 배산 임수를 갖춘 별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서안의 한 농촌마을. 작은 야산과 논 사이에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엄연한 농지인데 작물은 심어져 있지 않고 집 한 채만 있습니다.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농막입니다. 1322제곱미터, 400평에 이르는 이 땅의 지목은 밭입니다. 밭주인은 지난해 여름 전남도청에서 무안군청 부군수로 발령난 서이남 서기관의 부인 정모 씨. 정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1억 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여 뒤인 올해 3월 바위로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은 자리에 2층짜리 농막을 설치했습니다. 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시설이라기보다는 마치 별장처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 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 장비도 갖췄습니다. 이처럼 서 부군수의 농막은 사실상 주거용이나 다름없지만 농막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건축 등 허가 절차가 없었습니다. 신고기 때문에 신청하면 바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막 앞에 펼쳐진 푸른 잔디마당, 입구에서 농막에 이르는 길은 돌 징검다리, 그리고 큰 소나무 7그루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징검다리 한두 개 정도 넣는 것은 농지법에서도 그렇게 크게. 농지에 맞는 경작은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에 심어진 고추 몇 그루가 전부입니다. 무안군 부군수는 2년여 뒤 은퇴를 감안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몇 페이지 1년 남았으니까 그 잔디를 팔 생각으로. 농막이 불법으로 전원주택제로 악용되면서 이미 농림부는 작년 가을 이후 단속하라고 통보했지만 부군수가 만든 농막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 운전원을 둔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역업체로부터 파견자를 받아 원장 전용 공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 공용차량 이용규정 표준안은 전담 운전원을 기관장 등 임원 전용으로 배정해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 감사위는 테크노파크 업무 담당자가 상급 기관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조각상 등을 던져 책장을 부수고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같은 달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장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광양 한려대가 폐교된 데 이어 설립자가 같은 광양보건대도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등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수들이 대학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적잖은 학내 갈등 속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회색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대학 설립자의 수백억 원대 횡령으로 교육부로부터 행재정적 제재를 받아오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 올해 신입생이 40여 명에 그치면서 전체 입학 정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학의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직원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4년여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에 이자까지 더하면 8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교수들은 법원에 대학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학내 갈등까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광양 한려대에 이어 보건대의 폐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회생 가능성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에 견실한 한 중견기업이 대학 인수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 측도 이사회를 열어 이 중견기업을 공식적으로 재정기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만간 교육부에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승인 요청 공문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 중에는 교육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지 지금 시민들도 3,000명 가까이 동의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다 받았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도 뭐 반대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교수님들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고법에 승소한 뒤 현재 대법에 계류 중인 대학법인과 설립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도 승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남학원이 먼저 해결을 하고 서남학원 측에서 이용화 설립자 측에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당신들 문제라는 식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이 뒤집힐 일은 거의 없지 않나 싶고요. 광양 한려대에 이어 벼랑 끝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학교. 대학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 될 재정기업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해 교육부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이달부터 5.18 기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서는 기록관과 유관기관의 비전자 기록물을 정리하고 기록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에선 종이류 154만여 면과 시청 강류 2,400여 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이 몰리는 여름철은 습도가 높아지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설치되는 배전반은 이런 습기에 취약해서 합선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소방본부의 화재 실험 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식당 내부가 온통 불탔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은 노후 분전반. 먼지가 쌓인 이곳에 지난해 장마철 습기가 차올라 트래킹, 즉 합선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수분, 먼지, 기타 오염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주변 절연 물질을 단화시키는 것을 트래킹이라고. 배분 전반에 습기가 차거나 빗물이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할까? 재현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전반 차단기에 물방울을 떨어뜨리자마자 순식간에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쌓인 먼지에 물기가 닿으며 전기가 통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불꽃이 튀며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노후된 주택의 오래된 전기 설비는 습기나 먼지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배전반 화재는 습도가 높은 장마 기간이나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배분전반 화재는 모두 184건. 이 중 절반이 넘는 94건이 6월에서 9월 중 일어났습니다. 장마철에는 그만큼 습도가 높고 습하기 때문에 전도율이 20배 정도. 누전 차단기의 작동 상태라든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분전반 위에 배관 공사에 물기가 침투되고 있는지. 올해 5월까지 부산에서는 17건의 배전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 56곳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내일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등 도내 56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해 피서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해수욕장이 전면 개방하는 데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마스크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전남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 종사자에게 한시지원금 234억 원을 지난달 말까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은 일반 택시와 전세버스, 노선버스 등 운수종사자 7,700여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 운수종사자 4만 4천여 명에게 53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라남도와 무역협회가 함께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수출 상담에서 22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장 개척단에는 전남 농수산식품기업과 화장품 등 15개가 참여했으며 태국에서는 알로에 음료와 고구마 말랭이, 혈당 측정기 등이, 싱가포르에서는 전복과 고구마를 받았습니다. 뜨거웠던 주말을 뒤로하고 흐린 월요일 아침인데요.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한편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9시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 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무더위가 이어지는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입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당초 예상보다 경로를 동쪽으로 더 틀었습니다. 현재 일본 규슈 지역으로 향하면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해상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에도 더위는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5도를 넘어선 상태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1도, 완도 30도 안팎 보이면서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양의 한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몰고 오면서 이번 주 내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